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제 모의고사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대망의 모의고사입니다. 오늘이 아마 첫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해설 강의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 안에 써보는 연습입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체크하면서 시간 내에 여러분들 답안을 서술하는 연습을 매주, 그렇죠? 매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해설 강의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1분 1초가 굉장히 소중하죠. 예.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막 6월 기본 강의 들을 때 5, 6월 이때 1시간과 여러분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시간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도 여러분들이 사실 길게 끌고 가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직접 써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그 모범 답안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집어서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좀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설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이제 멘토링 운영해요. 예, 여러분들 그 학원에서 아마 다 안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멘토링 그 학원 측에 신청하시면은 저희 그 강사가 직접 이제 붙어서 1대1로 여러분들 뭐 그 멘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고민이나 뭐 슬럼프가 왔을 때 뭐 이럴 때 좀 어떻게 지금 극복하는지,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뭐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이제 멘토링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강사가 직접 붙어서 멘토링을 해드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신청하시면은 저희 담당 강사가 붙어서 직접 멘토링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1회차 모의고사 해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분의 1 범위죠. 그리고 범위표는 다 이제 학원에 그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 시험 범위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가 책에 있는 순서랑 제가 좀 바꿔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그 주의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조정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공부는 어떻게 해요? 공부는 그 모의고사 진도표에 맞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일주일치 공부량이 딱 어느 정도씩 밸런스가 맞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1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떤 거 먼저 봐야 된다? 우리가 문제 보면은 바로 지문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쵸? 물음들 먼저 봐야죠. 물음 1번. 자, 관세평가상 선의의 판매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서술하죠. 판단 기준 3가지 있죠. 뭐 독립 그 당사자 요건, 그쵸?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련된 위험도 모두 이전해야 된다. 독립된 당사자들 간에 거래해야 된다. 그쵸? 이거 3가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물음 2번.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추가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에서 적용되는 관세평가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요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문제 보면은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 게 맞아요. 권고 의견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캐치해서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 반영을 했고, 그 권고 의견 전문은 우리 해설지 안에 넣어놨어요. 이따가 제가 같이 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물음 3번. 연속 거래에서 마지막 거래 가격이 채택되는 이유에 대하여 WTO 평가협정의 근거로 해서 서술하래요. 이것도 다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책에 있는, 그쵸? 그 5가지 정도 되는 그 라스트 세일의 채택 이유, 수입국에 소재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등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쓰면 될 거고, 물음 4번에 드디어 이제 쟁점 거래가 나와요. 쟁점 거래에 대해서 P사의 수입 통관 시에 그 과세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면 나옵니다. 자, 이 물음들로 봤을 때는 어때요? 사실 이 지문 이렇게 길지만 사실 어때요? 이 물음 4번에만 해당돼요. 지문은. 그렇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물음 1부터 물음 3은 뭐예요? 다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물음 3까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음을 보면서 이 문제는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 쟁점 사례가 그냥 하나 껴있는 거다라는 걸 캐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바로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수입자 I는 미국의 수출자 S와 이렇게 그려야죠. 여러분들 시험지에도. 오렌지 5,000kg에 대해서 1kg당 뭐 10불의 가격으로 물품 매매 계약 체결했고 대금 결제는 신용장으로 한대요.
쭉 읽어볼게요. 신용장인데 뭐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했고 화물 인수율로부터 60일을 만기로 설정했다. 그다음에 뭐 한편 오렌지 5,000kg가 국내 보스 창고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그쵸? 이게 중요하죠. 국내에 이미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국내 보스 창고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수출자 S는 신용장 개설은행인 인스뱅크에 환어음과 선적서를 함께 제시했지만 대금 지급이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이 수출자는 수입자인 I에게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I가 안 줬대요. 수입자가. 한마디로 배째인 거죠. 자, 수출자는 미국으로의 반송을 고려했지만 반송 시 고액의 운임, 보관료, 기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보관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품질 저하가 우려돼서 제3의 구매자를 모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침내 수출자 S는 국내 P사에게 오렌지 전량을 공급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도착했어요. 그렇죠, 물건은. 도착했는데 얘가 뭘 안 해? I가 대금 지급을 안 한다. 대금 지급 안 한다. 그래서 S가 이걸 다시 뭐 반송 처리에 마라 하다가 국내 제3의 구매자를 찾아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음 3번은 뭐였어요? 물음 3번은 이 P가 수입 통관할 때 어떻게 과세 가격 결정해야 되는지.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미 물건은 우리나라에 도착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판매가 발생했죠. 재판매가. 구매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관세평가 관점에서는 이미 수출 판매가 완성된 이후의 판매다. 우리 관세평가에서 채택하는 가격은 뭔데? 수출 판매를 야기하는 판매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격을 바탕으로 과세가 결정해야 되냐? 얘네 둘 간에 형성된 가격을 채택해서 과세 가격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가격이랑 이 가격이 다를 거잖아요. 30% 인하해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P 입장에서 그럼 어때요? 30%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안 되고 이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 가격을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 이하로 가야 된다. 자, 그 내용들이 우리 답안에 같은 맥락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사실 뭐 물음 1과 물음 3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지를 보고 뭐 놓친 게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챙기시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 물음 2번 볼게요. 2번. 이 디지털 자산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디지털 자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에서 적용되는 평가 처리 방법이에요. 자, 이게 실무적으로 또 이슈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비트코인,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돈을 현금으로 안 주고 비트코인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이 화폐는 맞냐? 화폐가 맞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논란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 화폐가 맞냐 아니냐는 사실 다른 문제고, 우리 관세평가 관점에서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된 그 가격을 인정할 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디지털 자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 디지털 자산이란 암호화로 보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 혹은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번, 지급 의무의 이행에 사용될 수 있다. 2번, 전자적으로 이전, 보관 또는 거래될 수 있다. 3번, 데이터의 기록 및 저장을 지원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분산 원장 기술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자산의 특성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에서 적용되는 평가 처리 방법은 어떠하냐? 자, 볼게요. 평가 처리 방법이에요. WTO 평가 협정에서는 거래 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법정 가산유수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죠. 따라서 거래 가격 방법의 적용에는 뭐가 존재해야 된다? 가격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격을 바탕으로 우리가 과세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가격은 수입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환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 가격이 수입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환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통화 환산 배웠었죠. 자, 근데 만약에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일 경우에는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 가격의 통화의 환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미화로 거래를 했으면 이거를 원화로 통화를 환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산을 할 수가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래 가격 방법 적용을 위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 자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다? 대체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처음 듣는 거 맞거든요. 이번에 공부하세요. 이참에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암호화폐로 가격을 정하고 비트코인 얼마치로 이제 정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달러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원화로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은 통화로 인정되는 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떠냐? 보면 매매 계약에서 암호화폐로 가격을 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구매자가 법정 통화로 인정되는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다? 일방법에 따라서 과세가 결정될 수 있다. 그 실제로 지급된 통화의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국 국내 통화로 환산될 수 있고, 뭐 협정에서는 뭐 쭉쭉쭉쭉 그죠? 뭐 정확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세관에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분석은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법정 통화로 인정하면은 사실 가격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으로 거래했으면은 그거는 가격 자체를 산정할 수가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참에 권고 의견 26.1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 학습 필요라고 해서 달아놨는데 이참에 제가 전문을 여기다 다 달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특징, 우리 문제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 처리하는지도 우리 답안에 서술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 추가됐으니까 또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실제 제가 실무에서도 봐도 이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관세청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봅니다. 이제 관세 평가도 이렇게 권고 의견이 추가될 정도로 이슈가 국제적으로 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환 거래법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 쪽에서도 좀 유심히 우리 관세청에서 보고 있고, 관세 평가 쪽에서도 이렇게 권고 의견이 추가될 정도로 국제적인 논의가 될 정도로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수험 목적으로 봐도 반드시 체크하고 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